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화 통역하시는 분도 잠깐 인사하세요. 일어나셔서. 예. 저희 성우들은 시각장애인 분들하고 인연이 깊어서요. 이런 행사 있을 때 제가 시각장애인 분들은 꼭 초청을 하는데 오늘은 의외였어요. 그런데 너무 반갑네요. 사실 우리 장애인들이 잘 사는 세상이 일반인들은 더 잘 사는 세상, 또 장애인들이 편한 세상이 일반인들은 더 편한 세상이거든요. 저는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만나뵈면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여러분도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이분들이 먼저 다가오기는 힘들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사실 저희는 제목이 무구유언이잖아요. 그죠? 예. 소리가 없는 상태에서 소리를 만들어주는 그 중간, 이 매개체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림만 있거든요. 그 그림만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거기에 소리를 입혀서 보시는 분들이 소통을 하게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애니메이션, 특히 애니메이션에서는 동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 동물들이라는 것이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소리는 있어요. 고양이는 뭐 야옹하고 개는 멍멍하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그 애니메이션 안에 들어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 말을 입혀서 전달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애니메이션 그 그림을 접하기 전에 저희들은 실물을 보면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먼저 연구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소녀 고양이 같아요. 예, 아직 다 성장하지는 않은 것 같고 소녀 고양인데 사람 손에 잡혔어요. 이 머리가. 그러니까 얘가 어쩌면은 이 상태가 행복을 느낄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괴로울 수도 있겠고요. 괴롭다가 지친 표정일 수도 있겠고요. 보시는 분들 나름대로 다 해석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예,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 속에 들어가서 표현을 해내면 되지만 이렇게 그냥 그림만 한 장 떡하니 있을 때는 여기에 소리를 어떻게 낼지 보는 사람의 감성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고양이를 보고 캐치를 해내는 거는 눈이 있죠. 눈이 있는데 오른쪽 왼쪽 눈이 달라요. 동공이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 눈은 동공이 조금 더 크고 왼쪽 눈은 조금 더 흐리죠. 뭐 사진상으로 그렇게 표현됐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입은 다물었어요. 담은 입술을 보세요. 입술이 밑으로 처져 있죠. 처져 있기 때문에 얘는 왠지 슬픔마저도 초월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예, 그래서 그런 소리를 표현하는데 고양이는 기본 바탕에 자기의 소리가 있잖아요. 야옹 하는 소리가 있죠. 예, 아마 소녀 고양이기 때문에 고양이 소리도 아가 고양이랑 또 다 큰 고양이랑 소리가 달라요. 새끼 고양이는 야옹 그리고 소리가 연약해요. 그런데 다 성장이 된 고양이는 야옹 하고 우렁차죠. 그런데 소녀 고양이 같아요. 우리 인간으로 친다면. 그래서 소녀의 소리 야옹. 소녀는 예쁘잖아요. 야옹. 이 정도 소리가 날 거예요. 여기에 얘가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있다면 뭐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소녀 소리 바탕에 야옹 이 소리 바탕에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우들마다 다 해석이 달라요. 그런데 저라면 아마 그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똑같은 새끼 고양인데 얘는 굉장히 개구장이 같죠? 아까 그 아이랑은 좀 감정의 변화가 있어요. 얘는 아까 그 고양이가 소녀 고양이라면 얘는 소년 고양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예, 그렇게 추측하고 뭔가 장난을 하고 싶어하는 눈동자 보세요.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있죠. 예, 이런 것으로 이제 저희가 그 성격을 파악하고 표현해 보려고 애쓰고 그러는 거거든요.
입을 벌리고 있고 눈동자에 장난기가 가득 들어있어요. 전체적인 표정 자체가 그렇죠. 이런 고양이는 우리가 그 남자 아이 목소리도 여자 성우가 하거든요. 엄마 안녕하세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여자 성우가 표현해요. 예. 그 바탕을 깔고 또 고양이도 그렇다면 사람하고 대입시켜 봤을 때 소녀 고양이는 미야옹 했다면 얘는 야옹 이렇게 표현하리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음성을 넣어보는 거죠. 말을 넣어보는 거죠. 언어를. 안녕하세요. 나랑 놀아줘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기도 하고요. 안 넘어가네. 얘는 이제 뭔가 주인한테 잘못한 모양이에요. 예. 암놈일까요? 순놈일까요? 암놈이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암놈이에요. 자, 얘는 이제 뭐 장난치다가 주인한테 야단 맞나 봐요. 아마 주인이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겠지만 표정을 보세요. 손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 표정 보세요. 얼마나 순진무구합니까? 요 표정에서의 얘가 만약에 소리를 낸다면 야옹 아양을 떨겠죠. 용서해달라고. 주인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할 거란 말이죠. 예, 야옹. 요 바탕에 요 소리의 바탕을 두고 거기에 언어를 얻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죠. 당연히 화가 났겠죠.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뒤집어 씌워놨으니까. 당연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물이나 사람이나 감정은 똑같아요. 저희 집에도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우리 가족끼리 치킨 시켜다 먹고 자기 안 주면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나요. 막 이러면서 욕을 한다고요. 얘도 지금 화났을 거라고요. 왜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걸 뒤집어 씌워놨냐 이거죠. 그러면 고양이도 화가 났을 때 야옹 야옹 하는 이런 화난 감정이 나올 거라고요. 거기에 바탕을 두고 이거 벗겨줘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안 넘어가네. 내가 조작을 못하는 건가? 예, 요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리허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이제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돼지도 꿀꿀 하는 소리가 있죠. 돼지 멱단다 그러죠. 예, 돼지를 할 때는 목에다 힘을 줘요, 성우들이. 그런데 그 손오공에서 사오정 소리 아시죠? 손오공에서 사오정. 예, 사오정 같은 경우는 우리 유해무 선배님이라고 남자분이 하셨는데 그 선배님은 이렇게 소리를 뒤집어서 표현하셨어요. 성우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네, 뭐 누구시여? 뭐 이러면서 이렇게 뒤집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려우니까 목에다 힘을 줘요. 힘을 줘서 꼴꼴 이 바탕에 안녕하세요. 저는 돼순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요. 이럴 때는 저희가 이 코가 크게 표현됐고 입이 이렇게 찢어졌죠. 여기에서 이제 소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가 입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저희도 입을 이렇게 벌리고 해요. 나 꼴꼴이야! 이러면서 입을 이렇게 벌려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코도 이런 소리로 벌름벌름거리는 표현을 해주고요. 그러면 그 그림하고 이렇게 일치감을 느끼게 되죠. 보시는 분들이. 얘도 돼지고 얘는 뭐 편안한 표정이고요. 이게 왜 잘 안... 이거는 이제 아가 돼지는 아니에요.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돼지도 생각한다는 거겠죠. 예,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남자 성우분들이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굳이 제가 표현을 해드린다면 표정을 보세요. 돼지가 생각하는 거죠. 사람만 생각하냐? 돼지도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예, 포켓몬스터 다 보셨죠? 이 피카츄는요, 일본 만화인데, 일본 말로 더빙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요. 그러면
우리 성우들이 오피컬을 들으면서 더빙을 하는데 일본 만화는 더빙하기가 비교적 쉬워요. 왜냐면 어순이 우리랑 같기 때문에. 그런데 영어, 미국 만화 같은 경우는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번역하시는 분도 조금 애를 먹으시고 우리도 더빙하면서 조금 이렇게 입 맞추는 게 일본 만화 같이 쉽지는 않아요. 일본 만화는 쉬운 편이에요. 그리고 피카츄 같은 경우는 이 피카츄를 더빙한 그 성우분들의 고유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더빙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피카츄가 그 포켓몬에서 대사가 없어요. 다 피카츄로 표현해요. 그죠? 예. 뭐, 요건 뭐 먹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거 먹을 때는 피카츄, 피카츄! 이러면서 먹는 거를 표현하고요. 재밌으세요? 이걸 어디를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잘 안 넘어가네? 아까 리허설 할 때 잘 넘어갔는데. 됐다. 자, 이거는 기쁜 표정이죠. 기쁜 표정 할 때, 피카피카! 이렇게 하잖아요, 왜? 예, 그러니까 얘는 피카하고 피카츄로 모든 감정을 표현해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동물이나 사람이나 언어랑 상관없이 감정은 다 같아요. 디즈니 만화 더빙할 때는 디즈니사에서 오디션을 직접 테스트 하러 미국에서 나와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말을 전혀 못하세요. 우리도 영어 소통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영어로 연출하시고 저희들은 한국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된다고요. 그게 왜? 감정. 그분들이 터치하는 거는 한국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감정만 터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다 알아듣는 거죠. 왜냐면 감정 터치니까 당연히 언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은 다 같잖아요. 그리고 이건 뭐 포켓몬에 나왔던 이상해. 이 이상해도 대사가 없어요. 이상해로 다 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변신하기 전 모습이고 이건 변신하는 과정이고요. 변신하기 전에는 눈이 빨간색이죠. 예, 이 상태에서는 이상해 이렇게 이상해로 말하고 그 다음에 변신하는 과정에서 여기 풀 났다고 이상해 풀 이런다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변신했을 때, 예, 이제 꽃이 핀다고 이상해 꽃 이런다고요. 그렇게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꼭 그 말에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감정으로 소통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포켓몬스터에서 봄이라는 캐릭터였는데 제가 더빙했던 캐릭터예요. 소녀죠. 뭐 이상희 씨 어디 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더빙했었고 이건 독수리 오영지에서 제가 더빙했던 사모 순아예요. 이 순아도 소녀죠. 1호건 어디 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했었고 세일러문에서 세일러 마스 제가 더빙했었는데 역시 소녀예요. 나는 세일러 마스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소녀를 더빙할 때는 제 목소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슷해요. 비키를 하거나 뭐 순화를 하거나 보미를 하거나 다 비슷해요. 그러나 다르게 느껴지는 거는 이 캐릭터가 다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르니까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이거는 세일러문에 등장했던 그 마녀 여왕 나쁜 나라의 마녀 나라의 여왕인데 네헤르니아예요. 이거 할 때는 세일러문 너를 처단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거는 감정을 어디서 잡아내냐면 이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날리고 있고 귀가 늑대 귀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나쁜 사람을 표현한 거죠. 이누야샤에서 금강이에요. 예, 제가 했었던 캐릭터인데 무녀이면서 이 극 중에서는 귀신이잖아요. 귀신이니까 이 귀신을 더빙할 때는 저희가 말의 느낌을 조금 다르게 해요. 보통 뭐 조금 전에 표현했던 나는 비키야 뭐 이렇게 했다면 나는 금강이다. 이렇게 여운을 주면서 귀신의 느낌을 주는 거죠. 이거는
디즈니에서 라이온킹에서 엄마 사자 날라인데 제가 했던 캐릭터예요. 이런 드라마에서는 동물의 세계에서 어떤 드라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자 소리를 일부러 만들지 않고 그냥 엄마, 그냥 보통 우리가 드라마 속에서의 엄마 소리, 나는 날라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그래도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들으시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캐릭터 보여드렸고요. 이 소통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그 엑스파일이라는 드라마에서 스컬리 베어. 예, 그 스컬리 베어는 질리언 앤더슨이라는 미국 배우가 했지만 그 빨강 머리에 서양 여자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는 FBI 요원이고 의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성격은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지적이고 저랑은 좀 달라요. 예, 그런 캐릭터를 표현해낼 때 그 미국말과 한국말에는 같은 뜻을 포함하고 있어도 그 나라의 정서가 있어. 이 언어는 문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 드라마를 더빙했을 때는 비록 영화는 외국 영화지만 더빙을 했을 때는 그 영화 속에서 우리의 정서가 묻어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뭐 대부분 영어를 많이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자막으로 외화를 많이 보지만 예전에는 더빙한 그 외화들이 많이 방송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달라요. 외화를 더빙하면은 그 영화를 보는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미국의 정서를 느끼느냐, 미국의 영화지만 한국의 정서를 같이 느끼느냐 그 차이거든요. 조수미 씨가 이태리의 이탈리아의 유명하신 성악가들과 경쟁을 하는데 있어서 딱 한 가지 돋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정서, 수줍음의 미라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나서지 않잖아요. 뒤에서 조용히 자기의 할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용히 하는 그런 동양의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탈리아에서 각광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언어라는 게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은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 언어에서 나오는 문화가 있는 거죠. 제가 문장을 하나 봤는데요. 평형을 벗어난 타인의 정신현상을 치료하면서 자신에게 내재된 그런 경향도 살피고 다스리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가 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타인을 통해서 내재된 나를 보고 또 나를 통해서 남을 보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캐릭터는 물론이고요. 또 영화 더빙도 그렇고 조금 전에 다큐멘터리 음악감독님, 음악감독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큐멘터리 음악을 표현할 때 감독이 주고자 하는 PD와 작가가 의도하는 것을 그대로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드라마에서는 슬프다 하면은 슬픈 거에 온 스태프들이 다 거기에 슬픈 것을 투여해서 표현을 해낸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만 봐도 슬프다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다큐멘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보는 사람이 처음에 인트로 부분에서도 느낄 수 있고 또 엔딩 부분에서도 느낄 수 있고 그렇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 성우들이 그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를 할 때는 그 드라마 극 중에 인물의 감정에 충실해서 표현을 해내지만 다큐멘터리 나레이션을 한다 그럴 때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해요. 절대로 저희의 감정을 이입시키지를 않아요. 작품의 전체적인 그 틀만 보고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드라이하게 그렇게 읽어주었을 때 듣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내 감정대로 그거를 해석해서 슬플 수도 있고 슬프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어쩌면은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원래의 목적과 또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 그 과정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시간 다 됐죠? 더 해요? 예,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